안녕하세요. 스텔렘 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스터디 네 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에 대해서 이용희님과 장현기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용희님이 데이터 세트 탐지 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안 보이는데? 예,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전체 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의 챕터 3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에서 이제 전반부를 맡았고요. 주로 그 자율주행에서 이제 인지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셋,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구성한 요소들을 보면 크게 클라우드 플랫폼과 또 클라이언트 플랫폼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또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는 그 외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센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가공해가지고 주변 환경 또는 차량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요소, 그리고 그렇게 인지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량을 어떻게 주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그리고 또 주변 환경에 있는 기체들에 대한 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사람들, 보행자들의 검출뿐만 아니라 차선을 인식한다거나 또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가지고 그것들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3D 정보를 인식하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그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 인지하는 목표는 그 주행함에 있어서 차량 주변에 있는 동적인 환경을 측정함으로써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차량을 제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율적인 주행을 수행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들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 또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더, 그리고 초음파 센서 등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지를 위한 센서 구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에 기반한 방법들과 또 최근에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가지고 얻어진 데이터들을 조합한 어떤 시각적 추론을 수행함으로써 인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지를 수행하고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이렇게 동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연구 단계에서 미리 확보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 어떤 인지 알고리즘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정량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또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해당 알고리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이런 알고리즘이나 또는 개발한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약점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과 어떤 객관적인 비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사실 자율주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많은 데이터셋 그리고 더욱 다양한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갖춰져야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제 도로 환경 또 다양한 어떤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알고리즘의 성능 자체가 적은 편차와 또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오버피팅 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외의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잘 강건하게 동작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지 측면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대한 인지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뭐 객체 검출, 분류, 그리고 또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깊이를 추정한다거나, 그리고 또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셋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유명하고 많은 논문들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키티 데이터셋이고, 실제로 저희 책에서도 이제 키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티 데이터셋은 컴퓨터 비전과 그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어떤 레버토리 환경에서 이제 측정된 셋이 아니라 실제 이제 도로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셋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2012년도, 13년도쯤에 만들어졌고요. 아래와 같은 그림의 센서 시스템, GPS IMU, 고정밀 GPS IMU, 그리고 64채널의 벨로 라이다, 그다음에 두 개의 그레이 이미지를 주는 스테레오 카메라 페어, 그리고 두 개의 RGB 영상을 주는 스테레오 카메라 페어, 총 4대의 카메라와 그 다음에 라이다, 그리고 GPS, IMU로 구성된 이런 차량을 구성하고, 이 차량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들로 빅 데이터셋이 구성되게 됩니다. 또 각각의 센서들은 그 센서 코디네이트도 이제 정밀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런 캘리브레이션 된 데이터 자체들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 데이터셋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그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서 그 실제로 이제 주행 환경에 대한 깊이를 측정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대 카메라 쌍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또 각각 카메라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값이나 뭐 스테레오와의 베이스라인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두 장의 영상으로부터 스테레오 뎁스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반으로 에큐러시, 스테레오 디스페리티에 대한 아웃라이어나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구동 시간에 대한 런타임 같은 성능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옵티컬 플로우나 이제 심플로우에 대해서 또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뭐 각각에 대해서는 이 뒤에 발표하신 형기님이 아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연속되는 이미지에서 각각의 픽셀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2차원 그 벡터들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3차원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컬 플로우를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속적으로 촬영된 시퀀스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픽셀이 인접한 다음 그 시퀀스에서 어디로 변화하는지 이런 움직임 정보를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 옵티컬 플로우가 추정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또 그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그 자기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그 스테레오 매칭이나 옵티컬 플로우, 심 플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스테레오 영상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평가를 했다면,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센서 시스템의 모든 구성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이미지, 그다음에 칼라 이미지, 그다음에 라이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과로는 그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6DOF 포즈를 추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정된 포즈에 대해서 미리 정밀하게 측정된 그라운드 트루스와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이동 거리당 얼마만큼의 그 이동 거리 오차가 있는지에 대한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비교, 그리고 미터별로 그 차량의 헤딩이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에러,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 시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 도로에 대한 분석 데이터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도로 환경에 대한 노면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것도 위에 비주얼 오토메트리랑 마찬가지로 그레이, 칼라, 그다음에 라이다, 그다음에 GPS 데이터까지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그 결과물로서 알고리즘이 추정을 하는 것들은 도로의 영역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들어온 영상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도로에서 차선에 대한 영역은 어디인지를 검출하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도심 환경, 또 시골 환경에서 된 데이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차선 레인이 있는 도로 환경과 그다음에 차선이 없는 이런 도로 환경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리콜과 프리시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F1 메저나 그다음에 에버리지 프리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차선을 정확하게 검출하고 도로를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것들은 그 이제 제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HD맵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개체 탐지, 그리고 개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바운딩 박스를 탐지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셋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영상이나 아니면은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형태와 그다음에 어떤 객체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또 스테레오, 그러니까 모노 영상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또 스테레오 영상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라이다만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퓨전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결과로서는 이 영상 내에서의 어떤 2D 바운딩 박스,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 그다음에 월드아이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3차원 라이다나 아니면 스테레오에서 나온 3차원 정보를 그 탑뷰로 봤을 때에서의 바운딩 박스 이런 것들을 추정치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 바운딩 박스의 이제 오버랩 리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러율 같은 것들을 그 모더레이트, 이지, 하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또 런타임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 단순히 디텍션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오브젝트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트래킹에 대한 데이터셋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래킹에 대한 것들은 지금 8개 정도의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 평가 지표로는 자율주행을 위한 목적이어서인지 차량과 그다음에 사람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키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것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에 제가 걸어놓은 링크에 들어가면 각각 데이터셋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것들에 해당하는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나 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디벨롭먼트 킷,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키티 데이터셋이 뭐 최근에 2015년도에 또 이제 뭐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이제 오래된 데이터셋이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긴 했지만 엄청 다양한 환경이나 또 실제 환경을 전부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PT 데이터셋 내에서 그 평가된 결과물들이
상당히 키티 데이터셋에 오버피팅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많은 오차를 이제 발생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올해 그 CVPR 제가 어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갔다 와서도 굉장히 많은 그 기관들 또 학교들에서 자신들이 연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셋을 이제 그 어떤 릴리즈 하려는, 퍼블리시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루신이나 그냥 바이두의 아폴로 데이터셋, 그다음에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웨이모의 오픈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키티 데이터보다 더욱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웨이모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의 양도 많지만 야간 환경, 또 비나 눈이 오는 환경 이런 좀 더 이제 챌린징한 환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키티 데이터셋에서 잘 동작하던 알고리즘들도 이런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아마 새롭게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논문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키티 데이터셋으로 다들 이제 기존 알고리즘들이 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티 데이터셋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를 기본적으로는 다 가져왔지만 그 이외에 뭐 자신들이 구축했던 뭐 아폴로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뭐 루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와의 어떤 비교 결과들도 조금씩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카이스트에서 얼반 데이터셋을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정부랑 또 산학연이 협력해서 많이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셋까지 말씀드렸고 이후에 그러면 인지를 위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디텍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디텍션이 꽤 오랫동안 연구돼 왔던 분야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최근에 딥러닝 기반의 어떤 디텍션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을 타는 디텍션은 사실상 크게 이제 의미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사장에서 따로 또 이 책의 저자도 할당을 했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이제 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기존 파이프라인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주행 환경에서 주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인지하기 위해서 이제 탐지를 수행하고 주로 이제 동적인 객체인 자동차, 보행자, 그다음에 바이스클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정적인 객체인 장애물, 차선, 분리대, 신호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한 클래스를 분류해냄으로써 이제 정보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객체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영상이나 아니면은 또는 내가 획득한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클래스 정보까지를 보통 찾는 것들을 관심 객체 검출 또는 탐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떤 영상이나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을 추출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디스크리프트를 정의하고 그것들을 이제 분류해내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이런 탐지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의 관심객체 검출 파이프라인은 입력된 영상들을 이제 전처리를 해서 뭐 불필요한 부분들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 여기서는 책에서 들었던 예제 중에 하나는 그냥 이제 단순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시프트나 서프 같은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특징 추출된 특징들을 기반으로 어떤 기술자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된 기술자를 기반으로 그들을 분류기에 넣어가지고 뭐 영역들을 검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들이 무엇인지 뭐 차량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그 해당 영상 내에서의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를 이렇게 분류하는 파이프라인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단순히 이제 RGB 영상만 가지고 하진 않고요. RGB 영상, 그다음에 또는 이제 스테레오, 그리고 또 라이다까지 이렇게 다 퓨전을 시켜가지고 여러 그 센서 데이터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는 시도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스테레오와 라이다, 또 RGB랑 라이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조합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RGB 영상이랑 그리고 그거 그 캘리브레이션 된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이제 인식하는 어, 영상이고요. 저 3D 바운딩 박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어떤 오브젝트인지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아마 신뢰도인 것 같은데요. 예,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해당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객체에 대한 어, 그 거리값이라든가 또 그 객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 이런 정보까지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탐지 부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기 그 기존 너무 오래된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인원인 부분들에 대한 파트는 또 따로 뒷부분에 있어서 아마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나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장형기님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잠시만요. 저도 안 들리는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제 거 마이크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마이크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좀 키워 주실 수 있나요? 들리시나요? 그러면 지금 들리세요? 네, 들리긴 들리는데 너무 작게 들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세팅 조정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작은데? 잠시만. 제가 소리를 키워보죠. 일단, 제가 좀 더 가까이 와볼게요. 그러면 네네. 지금 지금은 이제 잘 낫습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좀 낫습니다. 마이크를 바로 입 밑에다가 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용인님 발표 이후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두 번째 파트를 맡은 장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콘텐츠는 용인님께서 해주신 데이터셋하고 이제 객체 인지에서 이어서 이제 분할, 세그멘테이션, 스테레오 비전, 옵티컬 플로우, 심플로우, 추적 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저자가 딥러닝을 사용한 기법들은 나중에 다음 챕터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쪽 기법들에 대해서 최신 논문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는 편이 많이 있어서 제가 발표에 사용한 논문들은 다 책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사용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주행에서 사용하는 분할은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보통 뜻하는데,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미지 안에서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검출하고 그 객체들이 픽셀 위에 어떻게 위치해 있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도로,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 뭐 움직이고 있는 차,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객체 인지랑 다른 점은 좀 더 많은 정보를, 하이 레벨의 정보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알맞는 알고리즘을 이제 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이 세그멘테이션 결과는 사실 딥러닝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라서 좀 더 깨끗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저자가 이제 설명하는 딥러닝 이전의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르코프 랜덤 필드, 두 번째가 클래시파이어, 세 번째가 컨디셔널 랜덤 필드가 있습니다. 마르코프 랜덤 필드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 기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픽셀이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기법인데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리티 프로블럼이라고, 가까운 픽셀들의 관계는 이해하지만 먼 픽셀들의 관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예를 들어서 차가 멀리 있는 차가 가까이 있는 보행자에 의해 가려지거나 한다는 경우에서는 제대로 세그멘테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네이처라는 뜻인데, 이거는 저희가 마르코프 랜덤 필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자율주행 때 실제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자율주행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딥러닝 이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썼었는데, 이것도 지금 딥러닝도 어떻게 얘기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긴 하지만 이때는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3층 퍼셉트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수가 작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많이 보이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거가 컨디셔널 랜덤 필드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논문은 2004년 CBPR에 나왔던 허의 논문인데요. 멀티스케일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는 기법입니다. 여기 왼쪽에 하마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픽셀들끼리의 리저널 피처와 멀리 이렇게 큰 스케일로 바라봤을 때 나오는 글로벌 피처를 이제 둘 다 확률적으로 묶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했었을 때 이제 좀 더 좋은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핸드 레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시파이어가 3레이어 그 perceptron, 이제 MRF가 아까 그 마르코브 랜덤 필즈, 그리고 MCRF가 이제 멀티 스케일 컨디셔널 랜덤 필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결과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멀티 스케일 컨디셔널 랜덤 필즈인데,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논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기술로는 이게 그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나온 거가 이제 토르비전 그룹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게 코어커런스 스태티스틱스라는 기법을 이제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높인 건데요. 이 방식도 실시간성이 보장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살짝 후처리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실시간성이 역시 또 부족하다고, 그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결론으로는 딥러닝 이전의 세그멘테이션 연구는 실시간성과 정확도가 자율주행에 사용되지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은 그 이제 후에 나오는 딥러닝을 사용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스테레오 비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테레오 비전 기법은 이제 카메라를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얻어낸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3차원 공간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스테레오 비전을 사용하려면 전제가, 첫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이미지는 동시에 얻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보통 그 트리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 이 두 개의 이미지의 오클루션이나 조명 변화로 인한 차이가 크게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스테레오 비전을 사용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3차원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3차원 이전 프레임과 비교를 해가지고 3차원 정보의 오차가 작다면은, 그러면은 3차원 정보가 뜻하는 거가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가 있고, 이 3차원 정보의 오차가 크다면은 그러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서 얻어낸 디스파리티 맵에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그 픽셀마다 뎁스를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비전 기법을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아는 피처 베이스 매칭 방법입니다. 시프트나 서프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매칭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을 사용하는 거가 아니라 그 특징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스파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매칭에 필요한 연산량이 작은 거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픽셀마다의 뎁스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덴스하게 할 수 있는 에이리아 베이스드 매칭 방법인데, 에이리아 베이스드 매칭은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최적화 기법에 대한 수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매칭 방법인데, 이거는 두 이미지 전체에 있는 모든 픽셀을 다 같이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에너지 최소화 접근법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논문은 이제 허쉬뮬러라는 2007년에 그 패턴 레코니션 앤 머신 인텔리전스 논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는 세미 글로벌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미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를 비교를 해서 이제 모든 픽셀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전체 이미지 2D에 대한 그 글로벌 컨스트레인트를 예측을 해가지고 디스퍼리티 맵을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결과가 꽤 괜찮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기법이 현재 자율주행에 사용되고 있다고는
제가 아직 본 논문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딥러닝 이전의 스테레오 비전 연구는 실시간성하고 정확도가 자율주행에 사용된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하드웨어가 많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평이 있었는데 현재 그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을 이제 천천히 낮춰보려고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딥러닝을 사용한 기법이 좀 더 그 좋다는 평이 이제 있습니다. 저자가 얘기하기를 딥러닝을 사용한 기법이 좀 더 자율주행에 적합하다고 얘기합니다.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연속된 이미지에서 이제 움직이는 객체를 추적하는 기법인데 이거를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려고 하는 전제는 이제 두 개의 연속된 이미지에서 물체가 표현되는 픽셀 인텐시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명이 비슷해야 되고 빛의 반사가 없어야 되고 오클루전이 없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 세 개를 그 유지를 하려면은 굉장히 높은 프레임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그 논문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체 주변의 픽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보행자처럼 이렇게 보행자나 아니면은 그 모양이 바뀌는 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옵티컬 플로어가 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파랄렉스가 있을 때 파랄렉스가 굉장히 클 때 옵티컬 플로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가 그 스파스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법인데요. 여기서는 KLT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법과 그리고 시토마시 피처를 뽑아내 가지고 할 때 그 시토마시 피처에 대한 옵티컬 플로우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덴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는 건데 그 특정한 객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그 프레임워크들에서는 GPU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실시간성이 보증되는 그런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서 나온 게 신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2차원 이미지에서 그 객체의 움직임을 트래킹을 한다고 보면은 신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옵티컬 플로우에서 알 수 없는 3차원의 정보를 이제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플로우가 나타난 그 배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 탐지나 충돌 방지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고 이제 3차원 연속성에 대해서 3차원 연속성 추측에 필요한 정보랑 3차원 객체 표현에 필요한 정보 이 세 가지가 자율주행에서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옵티컬 플로우만으로는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플로우에 대한 그 연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플로우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고 처음에 그 카나데 그룹에서 3다이멘셔널 신플로우라는 주제를 낼 때도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그 예제로 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논문은 멘튼 가이거가 CBPR 2015년에 낸 오브젝트 심플로우 for Autonomous Vehicle이라는 건데요. 논문이 많이 복잡해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랑 결과만을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논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 하나의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을 때 한 프레임에서 얻어낸 픽셀을 이제 슈퍼 픽셀이라고 칭하고 이제 그 다음 프레임에 나오는 왼쪽의 이미지, 오른쪽의 이미지를 모두 다 같이 비교를 하면서 3차원의 옵티컬 플로우 결과를 얻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들 이것들이 이제 그 속도에 따른 3차원 그 옵티컬 플로우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논문에서 보여준 결과로는 약 14% 정도가 그 에러 값이 좀 큰 픽셀들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면은 이게 자율주행에 사용될 만큼 안정성이 보장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평이 이제 아직은 이 논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실시간성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킹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트래킹은 이제 인지한 객체 인지를 통해서 얻어낸 물체의
객체 인지를 성공한 물체의 위치랑 속도, 가속도 등의 상태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추적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로를 플래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행자나 자동차 같은 것들과 이제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이제 그 트래킹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로는 객체가 가려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그 보행자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가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클래스마다 이제 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나 자전거 같은 것들은, 보행자는 다 이제 사람이면은 카메라 그 딥러닝이나 카메라 그쪽이 인지하기에 다 비슷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차들도 똑같은 모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래킹을 하는데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클래스마다 움직이는 방법도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가고,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그 트레일러를 끌어주는 차랑 트레일러가 둘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모션 모델이 그 따로따로 그 모델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제 차가 움직이면서 조명이나 반사 등이 있어서 물체 인지를 실패하면은, 그러면 트래킹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을 하는데 쓰이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파티클 필터가 많이 사용되는 편인데, 파티클 필터는 이제 베이지언 필터이기 때문에 재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지언 필터가 안 좋은 점이, 탐지를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에 다시 원래 위치, 그 정확한 위치로 그 리커버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라이다가 제가 알기로는 파티클 필터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재규적 트래킹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글로벌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되게 많은 계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평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트래킹 바이 디텍션이라고, 이게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객체 인식하고 추적을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고, 추적 파트를 확률적 프레임워크로 넣어서 섞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저자가 설명했었던 방법으로는 말코비안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이 성공을 했었을 때 그 객체는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 하고, 이 다음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똑같은 것을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트랙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그 트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랙을 하다가 이제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로스트로 가게 되고, 다시 거기서 회복을 시키면 다시 트랙 들어오는 거고, 아예 잃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아예 카메라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럼 이넥티브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발표 내용이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 있는데 그 트래킹 하는 부분에서 네네. 그 앞 페이지였나요? 앞 네. 페이지도 트래킹. 이게 트래킹이라는 게 그 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트래킹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 주변의 물체를 트래킹을 말하는 건가요? 차량 주변의 물체를 트래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자기 자신의 트래킹은 로컬라이제이션 쪽 그 챕터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쵸? 여기서 네네.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인지 쪽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한 그 트래킹을 얘기를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에 파티클 필터로 트래킹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책에 이게 파티클 필터로 추적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설명하고 있었나요? 네네. 저도 여기서 살짝 의아했었던 거가, 다른 그 필터 방식도 많을 텐데 파티클 필터만 이렇게 베이지언 필터 중에서도 파티클 필터만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이 사실 조금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마 알기로는 저자가 네, 찾아본 방법 중에는 파티클 필터만 그럴 건가요? 알아본 것 제가 같습니다. 알기로는 그냥 헷갈렸던 게 차량에서 주변에 대한 센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맵이 있을 때 파티클 필터로 추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건 트래킹인데 어떻게 그 각 차량에서 추적한 정보를 그러니까 센싱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요 책의 내용을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네, 파티클 필터는 사용되는 필터 중에 네네, 예시로 하나를 얘기를 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른 필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음, 정말 그냥 추적에 있어 파티클 필터는 흔히 사용된다라고만 얘기되어 있고 네, 음, 더 이상 다른 필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네, 그, 일단은 파티클 필터를 넣었습니다. 네네. 그냥 네. 그, 저도 생각에는 네, 다른 뭐 칼만 필터나 이런 쪽도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네, 다른 필터 얘기가 없어서 혹시 제가 음,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일단은 이것만 넣었습니다. 네. 칼만 필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체 트래킹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긴 한데 파티클 필터는 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맵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차량에서 센싱한 각 차량에서 주변 환경을 측정한 그러니까 센싱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량 그 디바이스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센싱한 정보는 있는데 이게 그 각 그 환경 주변에 있는 차량에서의 주변 맵에 대한 센싱한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 질문 드렸습니다. 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했던 게 라이다가 트래킹을 할 때 파티클 필터 기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네, 라이다도 탐지에 실패할 수 있나요? 물체를 탐지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나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막 가려지는 경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네, 그런 경우도 라이다도 그러면은 추적을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편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음, 있나요? 여기 추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그렇죠. 그 현재 위치 그러니까 파티클들을 맵에 뿌려서 파티클 중에 가장 라이클리우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제일 맞는 파티클들만 남겨서 수렴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좀 그 맵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던가 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수렴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딥러닝을 통한 자율주행 인지에 대해서 이동열님 그리고 장덕윤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